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TV입니다. 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선거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일단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죠. 다만 누가 당대표를 되는가에 따라서 많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관계가 설정되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명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기 당대표 나온 사람들을 비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굉장히 서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내년까지 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의 운세 기운으로 봐도 24년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4년이면 풍수적으로도 구운이 오고 모든 기운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다 총선까지 있고 대통령이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24년이 위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텐데, 혹시 사주나 육인 풍수 이런 역학에 공부를 하고 싶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지금 나와 있고요. 위에 전화번호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상담을 원한다. 뭐 상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을 옮기는 풍수적인 거, 부동산 관련된 거, 뭐 아니면 주식 투자 관련된 거, 아니면 건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담도 같이 원하시면 제가 또 전화 상담도 하고 또 직접 대면 상담도 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데, 사실 이분이 검찰총장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상이나 얼굴을 보면 조금 뭐 그렇게 진지해 보이지 않고, 대통령상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뭐 높게 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람은 자리가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상이나 스타일, 움직임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정말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막중한 책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진중해지고, 모습이나 모양 이런 게 봤을 때 한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 역학, 관상 이런 걸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고, 또 그게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보는 사람은 나쁘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이 옳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는 바로는 이런 걸 공부를, 저도 지금 공부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20한 5년 돼 가네요. 1999년부터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이런 걸 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좀 잘 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임 대통령들도 나름대로 뭐 각자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했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 시기가 우리나라 향후 미래에서 중요한 이정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나락으로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잘하면 한 단계 퀀텀 점프해서 훨씬 더 정말 세계 초인류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뭐 지지율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에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조금씩은 좀 올라가고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은 사실은 그 사람이 국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나름대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법과 원칙, 지금까지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법과 원칙대로 살아오면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뭐 검사 생활하고 뭐 거의 뭐 평생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평생이라는 건 성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만 흔들리면 안 돼요. 지지율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은 본인의 할 일대로 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정말로 대통령이 잘 이끌어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도 존중받고 각광을 받는 것이지, 자꾸만 지지율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말 듣고 휩쓸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퇴임 후에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해서 좀 잘해서, 뭐 제가 명심하라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말씀드렸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거 지겹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공부하시는 분은 이 행운의 신 이 양반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경자생이고요. 무자월 경진일 개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사주 명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뭔가 굳은 표정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결기에 찬 모습입니다. 입을 꼭 다물었죠. 그런데 이 오른쪽 두 사람 입 다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안철수, 김기현 이 후보 두 사람 모두 다 지금 입은 딱 다물고 있는데, 이분들은 뭔가 얼굴 표정이 좀 시니컬하면서 그냥 뭐 괜히 서로 얼굴 쳐다보기 멋쩍으니까 안면을 좀 피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그 시선, 방향과 이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 더군다나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의 대표인데 과연 어떻게 이 당정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그게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고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두 사람을 봐도 저는 솔직히 맞듣지 않습니다. 둘 다 저는 뭐 좋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되든지 안철수 대표가 되든지 둘 다 역량이나 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여러 가지 지금 행태를 보고, 또 안철수 지금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이 정말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그 막중한 임무를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지휘하면서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 관계를 원활히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에 현재 이 두 분 말고도 그 당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회의원도 여기도 10명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국민의힘에 물론 이 민주당도 정말로 한심하게 그지없지만 저는 이 여당도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든 저렇든 잘 이끌어 나가고 잘 돼야만이 우리나라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잘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잘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김기현 현재 의원이 지금 강력한 대표 주자인데, 사실 이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주 관계는 천충지충 관계입니다. 물론 뭐 천충지충을 해서 충살이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잘못되는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닥 이렇게 좋은, 서로 두 사람이 궁합이 좋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된다고 하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김기현 대표가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뒤통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협조를 안 한다더니 뭔가 모양새 빠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참 앞날을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순탄하게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보면 경자생 쥐띠고요. 그리고 무자월, 그리고 경진일 개미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시간은 약간 뭐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다 개미시라고 하니까 개미시로 보겠습니다. 이분의 현재 대운을 보면 56대운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금수 상관격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화기가 필요합니다. 화기가 사주에 없는데 이럴 때는 이제 무토와 개수가 개미시라고 하면 무게 합이 돼서 화의 기운으로 들어오고요. 또 미 속에 미시니까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화가 있기 때문에 화기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좀 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일단 화기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떤 분들은 사주에 대해서 또 공부가 좀 덜 되신 분은 자진 합수가 되고 수기가 강하고 설기가 많이 되니까 여기서는 토하고, 예를 들어서 금이 용신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억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주 강의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급한 게 우선입니다. 이분은 춥고 얼고 차갑기 때문에 조열, 그런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화가 용신입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렇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56대원 갑오대원에 와가지고 이제 화라는 것은 이분한테는 정관이고 관의 기후 관기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됐고 대통령까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운이 너무 좀 좋게 들어온 거죠. 또 천간의 간목이 목성 화의 기운으로 되고, 또 지지 개미시라 그러면 오미 합화가 돼가지고 화기가 강력해 돼서 관운이 세게 작동돼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천간의 경진 개강살인데, 지금 보면 갑오대운과 24년 갑진년, 그럼 갑진년이면 천간의 기운 경금과 갑경충이 되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자기의 위치 자리가 어쨌든 신경 쓰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보다는, 그럼 굉장히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받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더군다나 여당 대표가 이제 어떻게 대통령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또 김기현 대표도 갑술 일주니까 이 세 가지 대표, 그리고 대운, 그리고 세운에 이 갑이 세 개가 들이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목곡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 같은 경우는 뭐 인성이지만 문서 관련 여러 가지, 그러면 총선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세 개의 간목이 경금과 들이친다 그러면 하나만 해도 사실 약간 불편한데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들이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더군다나 또 이 갑진의 충살과 그 김기현 대표가 된다 그러면 진술충이 되고 경진과도 충이 되고 어쨌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대통령과 총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가 오고 가겠죠. 누구를 출마를 시키고 누구를 뭐 어느 지역구에 보내고 뭐 이런 게 이제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도 많고 그때 가서 24년에는 풍수적으로도 구운이, 그럼 구운이 오면 화기가 오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은 사주하고 아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풍수 구운의 화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기운 자체가 화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어떤 댓글도 뭐 그런 거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화가 필요한데 그럼 구운이 오면 좋을까요?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운 전체 큰 기운이 화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좋아요. 왜냐면 풍수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따로 풍수 따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다. 기운이라는 건 똑같이 미치는 거지 뭐 사주한테 따로 미치고 풍수한테 따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 살 때는 개인적인 사주의 기운보다는 살고 있는 집의 터의 기운이 더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24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아래 보면 갑진년이라는 것은 일단 풍수적으로 완전하게 기운이 구운의 화기로 변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늘의 기운인 갑과 본인의 기운인 이 경금과의 갑경 충살이 일어납니다. 충살이라는 것은 물론 충이 됐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충은 동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매너리즘에 빠졌다든지 굉장히 삶이 무력한 사람한테는 어떤 자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재물의 기운인데 윤석열 대통령 사주 자체는 신약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우 이런 걸 떠나서 신강이냐 신약으로 보냐면 일단 신약 사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간목은 나의 기운을 빼는 거고 진 같은 경우는 토생금을 해줘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수와 또 합이 돼서 자진 합수가 돼서, 더군다나 지금 경진일에 진자 같은 경우는 수의 고장지입니다. 고장지라는 건 뭐냐, 이 진은 고장지인데 늪을 얘기를 해요. 늪. 그러니까 우리가 늪 속에 빠진다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럼 늪이라는 건 뭐냐? 이 경금이 수기가 강해지면 늪에 빠져가고 땅속으로 뭐 내려앉는 거죠. 침몰 일종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자영살이 들어오고 천간의 기운은 충살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힘은 붙이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진토 같은 거는 참모로 볼 수 있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간목은 내가 제어하는 사람이니까 부하로 볼 수도 있고 참모 부하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여당과의 관계, 대표와 당대표, 더군다나 간목은 여기서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간목이잖아요, 그 사람. 그럼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부딪히면서 굉장히 피곤해진다. 물론 100% 이렇게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제가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수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잘 지금 하지 못하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대표뿐만 아니라 그 뭐 국민의힘에 여러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지금 벌써 뭐 천하람인가 그 젊은 친구 완전히 거의 맞서듯이 이준석 그 전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갖고 얼마든지 이 윤석열 대통령 흔들려고 할 수도 있고, 거기다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는 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엄청나게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올 한 해 제대로 법과 원칙을 세워서 그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당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굉장히 24년,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게 잘못되면 여당이 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해라. 주변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절대로 가지 못한다. 근데 국민의힘에 보면 그 주변이라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을 만한 사람은 전 개인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시끄러운 한 해가 24년 되고 이것을 지금부터 올해 23년에 제대로 컨트롤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정 동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시기에 시끄럽게 분탕질하고, 물론 다음에 다른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수신제가 치국 평창하란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국민의힘부터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내 정리부터 하고 칠 사람 빨리 치고 내쫓을 사람 빨리 내쫓아야 된다. 김기현 대표 가지고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또 당 밖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때 지금 뭐 야당과의 관계 그 강력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해서 본인이 법과 원칙을 세워서 모든 법은 국민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이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당내에서는 본인한테 계속해서 이죽거리고 반대하고 이상한 짓 하는 그 세력을 빨리 정리해야 되고, 그 당 밖으로는 현재 국가의 법 질서를 완전히 문란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엄청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동력 삼아서 경제라든지 아니면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거 펼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계속 흔들리다가 여러 가지로 막 해서 되네 마네, 그러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가다 보면 결국 임기 다 지나간다. 그거 24년이 가장 큰 고민인데 올해 제대로 이걸 못하면 24년 한 해도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상담을 원하신다든지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집안에 좋은 일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